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죠. 사실 벡터와 행렬,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사실 결합이라고 해봤자 이제 멋있게 표현해서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곱셈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3D 그래픽스에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하나의 점이 어떻게 2D 2차원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코딩을 윈도우즈 API 같은 걸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완벽한 레스터라이저까지는 아니어도 트랜스폼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벡터라든가 행렬, 트랜스폼 부분들이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유가, 잘 보시면 앞부분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결국은 값들의 나열이거든요. 값들을 나열하는 것인데,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셨을 거예요. 뭐 최근 교육 과정에서는 행렬, 뭐 미분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행과 열을 사용을 해서 값들을 나열을 해 놓은 것인데, 사실 이 행렬은 예전에 이제 뭐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현재 같은 경우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선형대수라고 하죠. 이 행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학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행렬의 특징 혹은 행렬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방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동일한 놈, 여기 보이시죠? 가로 세로의 크기가 동일한 놈이 정방 행렬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은 이 정방행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방행렬 중에서도 4x4,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인 4x4 행렬이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행렬이에요. 스칼렛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트랜스폼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요 분의 값이 있으면 실제 크기를 확대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칼라라고 하는 스케일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해서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놈이에요. 덧셈하고 곱셈으로 치면 항등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등원이 뭐예요? 항등원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를 만족시키는 놈이죠. 예를 들어서 곱셈의 항등원이라는 것은 a에다가 뭔가를 곱했을 때 다시 그 값이 a로 돌아가는 현상이죠. 그때 항등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이죠. 1을 곱하면 a에다 1을 곱하면 a가 다시 a로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a에 대해 덧셈 뭔가를 했을 때 다시 a가 되는 덧셈의 항등원은 뭐예요? 0이죠. 마찬가지로 행렬 곱셈의 항등원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 보이시는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하는 놈입니다. 이 행렬의 특징은 어떤 행렬을 곱해도 다시 원본 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행렬이란 여기 보시면 행과 열로 이루어진 숫자 값들의 나열이고, 가로 m, 세로 n인 행렬을 m by n 매트릭스,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요. 통상이죠. by라는 게 곱셈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행렬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벡터의 나열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행 벡터가 있고 열 벡터가 있죠. 이렇게 행으로 나열되어진 혹은 열로 나열되어진 벡터들을 나열한 것이 행렬이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요소를 나타낼 때는 여기 보다시피 A11이라면 얘를 나타내고 A22 하면 A12 얘기를 하면 얘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놈이라고 해서 대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항등행렬이라는 거죠. 항등행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대각선에 해당하는 놈들이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면 돼요. 이게 바로 항등행렬이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서 통상 우리는 I라고 표기를 합니다.
i라고 표기를 한다라면 항상 항등 행렬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렬에 뭐 덧셈, 뺄셈, 그리고 스칼라 곱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행렬에 덧셈이나 뺄셈을 할 일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는 행렬은 거의 스칼라 곱셈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스칼라 곱이라는 건 뭐 각각의 요소들을 곱하면 되고, 덧셈 자체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즉 덧셈이 성립하려면 가로 세로의 크기가 둘 다 동일해야 되겠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뺄셈이라는 건 사실은, 뺄셈은 여기서는 뺄셈으로 표기가 되지만 사실은 스칼라 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을 더하는 것. 그쵸? 사실은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들을 곱한 다음에 덧셈에 해당하는 이연사를 동일하게 수행하면 똑같이 뺄셈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 그리고 스칼라 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요.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는 것이죠. 전체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두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값들을, 행과 열에 있는 값들을 바꿔주는 것을 전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행렬을 쓰는 이유 자체는 사실 전체 행렬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뭐냐면 특정 행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렬이 역행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행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성립할지언정 아무래도 연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얘가 전체 행렬로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점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역행렬 함수에다 때려 넣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겠지만 여기 보다시피 요놈의 크기 n by n1 그리고 n by q 요 두 개의 크기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포괄표 정방 행렬에서 다룰 거니까 사실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들과 요놈에 있는 놈들을 실수 여기 있는 놈들과 여기 있는 놈들을 몽땅 곱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다 갖다 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렬의 곱셈이고요. 행렬의 곱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렬의 곱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사실은 가로 그리고 가로 행렬 그러니까 행벡터 그리고 열벡터를 내적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죠. 왜냐면 두 개를 전부 다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해서 그 요소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벡터, 이것들을 아까 우리가 벡터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행렬의 성질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행렬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얘 때문입니다. 결합법칙. 이 부분은 나중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행렬은 특이하게도 결합법칙이 성립을 해요. 결합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A, B, C 순서가 있을 때 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면 B, C의 곱셈을 먼저 하고 나서 A를 곱한 거랑 A, B의 연산을 곱하고 나서 C를 곱한 거랑 두 개의 결과값이 같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렬을 사용을 할 때 3D 그래픽스에서 행렬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분 법칙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뭐 영향이 없는 게 우리가 행렬을 덧셈을 할 일이 3D 그래픽스에서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것은 행렬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B를 한 거랑 B 곱하기 A를 1, 2, 3, 3, 2, 1 이 두 개를 직접 곱해보세요. 결과값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손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행렬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3D 그래픽스를 할 때 뒤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행렬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각종 변환들을 처리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동 변환, 그리고 회전 변환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동 변환을 한다고 칩시다. 이동 변환을 한다고 쳐보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가 있죠. 이 캐릭터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회전을 해요. 자, 그럼 이걸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이 방향으로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이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한다고 치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네. 자, 근데 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동 곱하기 그 다음에 회전인 경우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변환 행렬에 대해서 한번 나올 텐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현재 위치가 이렇게 표기가 되죠. 자, 그에 반해서 회전하고 이동을 거꾸로 해볼게요. 먼저 얘를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회전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이 방향으로, 자, 여기 있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회전을 하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동하고 회전을 하는 거랑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 것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렬은 행렬식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행렬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 변환, 행렬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환의 어떤 크기,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보면은요, 유튜브에 3 블루 1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저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은 재생 목록 중에 Essence of Linear Algebra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광고는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재밌게도 여기 자막이 전부 다 한국어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국어로 설명되는 자막을 보시면서 선형대수, 이거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선형대수 행렬에 대한 모든 The 것을 fundamental root of it all 거의 building block 대부분을 for linear 여기서 algebra 설명을 is the 해줄 수가 vector. 있습니다. So it's 벡터의 worth making 정의부터 sure that we're all on 시작해서 the same page 리니어 about 변환 what 같은 exactly 이런 a 모든 vector 것들이 설명되어 is. 있으니까 You see, 꼭 한번 broadly 여러분들이 speaking, there are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디터미넌트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뭐 2차원 정방행렬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3차원이나 4차원 같은 경우에는 소행렬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구하고, 우리가 이걸 직접 구하는 것은 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는 API에 구현이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방행렬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식이 좀 많죠. 저 수식 제가 손으로 치느라고 자,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행렬을 A란 행렬과 A의 역행렬을 두 개를 곱고, 이건 뭐 사실 순서에 상관없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x2 행렬일 경우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A, B, C라는 행렬일 때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해갖고 역행렬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역행렬의 성질은 뭐 보다시피 뭐 의외로 간단하죠. 근데 특이하게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B 곱하기 두 개의 행렬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PPT 문서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것을 약간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은 더 좋은 양질의 문서들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행렬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4x4 행렬이고, 그리고 그 행렬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거의 곱셈 위주의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